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건강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거의 모든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단 하나의 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일 것입니다. 운동은 신이 내린 최고의 명약이자 노화를 늦추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명약이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올바른 복용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약이 독이 되듯 운동 역시 잘못된 방법과 습관으로 행해질 때 우리의 몸, 특히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중장년층 이상의 신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간과하곤 합니다. 이 글은 50년 이상 환자들을 돌보며 인간의 몸과 움직임에 대해 깊이 탐구해 온 한 노년의 재활의학 전문의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한 것입니다. 원본의 핵심적인 경고는 7080% 유지하되 여기에 더 깊이 있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원리와 구체적인 대안,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까지 아우르는 내용을 더하여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 독자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위한 운동 설계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의 목표는 운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현명하게 이해하고 평생의 동반자로 삼을 수 있는 운동 지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건강 수명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를 7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새벽의 배신, 뻣뻣한 몸을 학대하는 아침 운동의 함정. 많은 이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으로 미라클 모닝을 꼽으며 동이 트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서는 것을 하루의 자랑스러운 시작으로 여깁니다. 부지런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른 아침 운동. 하지만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게 이는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몸을 향한 학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잠자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단순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온은 미세하게 떨어지고 심박수와 혈압도 안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근육과 인대는 오랜 시간 움직임 없이 굳어 있으며 관절 사이의 윤활액 역시 활동량이 적어 뻑뻑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침에 잠에서 깨기 위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과 혈당을 높여 몸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갑작스럽고 격렬한 운동이 더해지면 심혈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밤새 주차되어 차갑게 식어 있는 자동차의 엔진에 시동을 걸자마자 시속 100km로 질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 오일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부하가 걸리면 엔진이 망가지듯 우리 몸의 관절과 심장 역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의 쌀쌀한 공기는 혈관을 더욱 수축시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현명한 대안 워밍업이 아닌 모닝업 루틴. 그렇다면 아침 운동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순서에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에 바로 돌입하는 대신 밤새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모닝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분 충전과 체온 상승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의 스위치를 켭니다. 이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 맨손 스트레칭 510분 차가운 바깥 공기에 바로 노출되기 전 실내에서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을 깨워줍니다. 이때 과도하게 근육을 늘리는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팔다리를 부드럽게 돌리거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등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주는 동적 스트레칭이 더 효과적입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 주요 관절을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운동 시간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운동의 골든 타임은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체온이 충분히 오른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기상 후 1시간 정도는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진 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운동의 왕, 스쿼트의 두 얼굴, 무릎, 연골을 갉아먹는 잘못된 자세. 운동의 왕이라 불리는 스쿼트는 전신 근력을 강화하고 신체 균형을 잡아주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왕은 때로 폭군으로 변해 당신의 무릎을 가차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단순한 금기사항에만 집착하다 보면 더 큰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관절에 가해지는 역학적 스트레스. 잘못된 스쿼트 자세가 무릎에 치명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과 반월상 연골판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소모품입니다. 무릎이 발끝을 과도하게 나가는 경우 체중의 부하가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이 아닌 무릎 관절과 인대에 집중됩니다. 이는 연골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 마모를 촉진합니다. 허리가 굽는 경우 butt wing 엉덩이가 아래로 말려 들어가며 허리가 둥글게 변하는 자세는 허리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이는 무릎 통증을 피하려다 허리 부상을 얻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경우 엉덩이, 근육 둔근이 약할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무릎 안쪽 인대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장기적으로 관절의 불안정성을 유발합니다. 현명한 대안, 의자 스쿼트로 완벽한 자세를 익히다. 초보자나 무릎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쉬운 버전이 아니라 올바른 스쿼트 패턴을 몸에 각인시키는 최고의 훈련법입니다. 준비 튼튼한 의자를 뒤에 두고 서서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쪽 15도 내외를 향하게 합니다. 시작 가슴을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마치 투명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핵심 포인트. 무게중심 발 뒤꿈치에 체중의 70%가 실린다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무릎 방향 무릎은 항상 두 번째 발가락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절대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무릎을 살짝 바깥으로 벌려주는 힘을 사용합니다. 속도 내려갈 때 하나, 둘, 셋을 세고 올라올 때 하나에 일어나는 등 근육의 긴장을 느끼며 천천히 수행합니다. 완성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으면
발 뒤꿈치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며 폭발적으로 일어나되 무릎을 탁 펴서 잠그지 말고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멈춥니다. 통증 신호 운동 중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거나 시큰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가동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경고 신호입니다. 낭만 뒤의 위험, 심장을 위협하는 과격한 등산. 주말 아침, 자연의 품에 안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는 것은 많은 중장년층이 사랑하는 최고의 여가 활동입니다. 하지만 정복이라는 이름 아래 경쟁적으로 가파른 산을 오르거나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산행을 감행하는 것은 낭만이 아닌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산소 빛과 심장의 비명. 등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코스를 오르는 것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결합된 고강도 활동입니다. 가파른 길을 오를 때 우리 몸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되고 심장은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맹렬하게 펌프질을 합니다. 만약 심혈관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거나 평소 운동량이 부족했던 사람이라면 심장은 산소 공급 요구량을 따라가지 못해 산소 빚을 지게 됩니다. 이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심장 질환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산 시에는 발목과 무릎 관절의 체중의 35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집니다.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충격을 받으면 연골 손상은 물론 피로 누적으로 인한 낙상 사고의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현명한 대안 등정이 아닌 산책의 즐거움. 등산의 목표를 정상 정복에서 자연과의 교감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질과 안전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코스 선택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완만한 경사의 둘레길이나 숲길을 선택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동행의 중요성, 가급적 혼자 산행하는 것을 피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동료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행법과 장비 등산 스틱은 팔과 다리로 체중을 분산시켜 무릎 부담을 30% 가까이 줄여주는 최고의 안전장비입니다. 특히 하산 시에는 반드시 사용하여 충격을 흡수해야 합니다. 또한 발목을 잡아주는 등산화와 충분한 물은 필수입니다. 휴식의 미학 1시간 걷고 10분 휴식과 같은 규칙을 정하기보다는 숨이 차거나 다리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하고 풍경을 즐기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어깨를 망가뜨리는 숨은 함정 과도한 팔 운동과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이 올까봐 혹은 어깨 근육을 키우기 위해 팔을 힘차게 돌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만큼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손상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잘못된 팔 운동은 건강이 아닌 만성적인 통증과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복잡하고 예민한 어깨 관절의 구조. 어깨 관절은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4개의 작은 근육과 힘줄이 견갑골과 상완골을 안정적으로 붙잡아주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힘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마모되는데 여기에 갑작스럽거나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견봉 어깨뼈의 일부와 회전근개, 힘줄 사이의 공간을 좁게 만들어 마찰을 일으키고 이는 어깨 충돌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힘차게 팔을 휘두르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행위는 낡은 밧줄을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서 결국 힘줄이 뚝 하고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안 가슴 아래에서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 어깨 건강의 핵심은 강화, 이전의 안정화에 있습니다. 무리한 동작 대신 관절을 보호하며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범위에 제한 모든 팔 운동은 기본적으로 팔을 가슴 높이 아래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팔을 들어 올려야 한다면 귀 옆으로 바짝 붙이는 대신 앞쪽 45도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추천 운동. 벽 푸시업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듯 몸을 밀어내는 동작은 어깨와 가슴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합니다. 밴드 당기기 탄력 밴드를 문고리 등에 걸고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은 등과 어깨 후면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시계추 운동 아프지 않은 쪽 팔로 테이블을 짚고 상체를 숙인 뒤 아픈 팔에 가벼운 아령 또는 물병을 들고 힘을 빼고 시계추처럼 부드럽게 앞뒤, 좌우 원을 그리며 흔들어주는 동작은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속도와 제어 모든 동작은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며 천천히 통제된 상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숫자의 노예, 하루 1만 보 신화의 위험성. 하루 1만 보 걷기는 건강의 상징이자 스마트워치와 헬스 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걷기는 누구에게나 이로운 훌륭한 운동이지만 1만이라는 숫자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허리에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양이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1만 보라는 목표는 1960년대 일본의 한 만복의 회사가 만든 마케팅 슬로건에서 유래했을 뿐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 통증을 참거나 잘못된 자세로 무리하게 걷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걷는 동안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우리 몸은 체중의 1.5배에 달하는 충격을 흡수해야 합니다. 하루 1만 번의 반복적인 충격은 이미 약해져 있는 무릎, 연골, 족저근막, 허리 디스크에 미세한 손상을 계속해서 누적시킵니다. 이는 마치 사포로 나무를 계속 문지르는 것과 같아서 결국에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숫자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고 이는 신체 불균형을 심화시켜 새로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대안 시간과 질에 집중하는 걷기. 목표를 걸음수에서 운동 시간과 걷기의 질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1만 보보다 바른 자세로 집중했어. 걷는 20에서 30분분이 건강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자세 가슴을 펴고 시선은 15m 앞을 바라보며 턱을 당기고 배에 가볍게 힘을 줍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발은 뒤꿈치, 발바닥, 앞꿈치 순서로 부드럽게 땅에 닿도록 합니다. 신발의 중요성 쿠션이 좋고 발 아치를 잘 받쳐주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은 무릎과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인터벌 걷기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인터벌 걷기를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3분 동안 편안하게 걷고 1분 동안은 팔을 힘차게 흔들며 보폭을 넓혀 빠르게 걷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폐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휴식 포함 20분 걷기를 목표로 하더라도 중간에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함정, 맹목적인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 이제는 누구나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세계 최고의 트레이너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몸매의 인플루언서들이 가르쳐주는 수많은 홈 트레이닝 영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당신을 위한 영상이 아니다. 대부분의 인기 운동 영상은 탄탄한 근력을 가진 젊은 층을 타겟으로 제작됩니다. 영상 속 인물들은 빠르고 큰 동작을 힘든 기색 없이 소화하지만 근력과 유연성이 부족한 중장년층이 이를 무작정 따라 할 경우 부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당신의 신체 상태나 과거 병력을 알지 못합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은 개인별 맞춤, 지도가 불가능하며 잘못된 자세를 교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화면 속의 화려한 동작에 현혹되어 자신의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를 무시하고 따라하다가 인대나 근육이 파열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현명한 대안, 현명한 콘텐츠 소비자 되기. 온라인 운동 영상을 활용하되 현명한 필터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니어, 저강도, 재활 키워드 검색 운동 영상을 검색할 때 시니어 홈트 5060 맞춤 운동, 무릎에 무리 없는 등 자신의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키워드를 활용합니다. 자격증 확인 영상 제작자가 공실력 있는 기관의 자격증을 가진 물리치료사, 재활 전문가 또는 시니어 운동 지도 전문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보기 습관 운동을 바로 따라 시작하지 말고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난이도를 파악합니다. 자신에게 무리가 될 만한 동작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체할 수 있는 더 쉬운 동작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통증은 즉시 STOP, 버튼 운동 중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참고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즉시 동작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족쇄, 운동 중독과 휴식의 부재. 매일 운동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몸이 아파도 운동을 걸으면 죄책감이 든다. 이는 성실함이 아니라 운동 중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성장하고 몸이 회복되는 시간은 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회복 없는 성장은 없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는 미세한 상처 미세 손상가 생깁니다. 이후 충분한 영양과 휴식이 주어지면 우리 몸은 이 상처를 회복시키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한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초과 회복의 원리이자 근력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휴식 없이 매일같이 고강도 운동을 반복하면 근육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계속해서 손상만 누적됩니다. 이는 결국 과훈련 증후군 오버트레이닝 신드롬으로 이어져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근력 감소 등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명한 대안 쉼도 훈련의 일부다. 운동 계획을 세울 때 운동하는 날만큼이나 쉬는 날을 중요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분할 운동과 교차 훈련 매일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 부위를 나누어 오늘은 상체, 내일은 하체, 모레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식으로 특정 근육군이 최소 48시간은 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적극적 휴식 액티브 리커버리 운동을 완전히 쉬는 날에도 가벼운 산책이나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같은 적극적 휴식을 취해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몸의 소리 듣기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과감히 운동을 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결론 당신의 몸은 100년을 써야 할 명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7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새벽의 성급함, 무지의 스쿼트, 과욕의 등산, 무모한 팔 운동, 숫자의 강박, 맹목적인 따라하기, 그리고 휴식 없는 성실함까지. 이 모든 것은 더 많이, 더 강하게를 외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운동은 망치를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사용하면 멋진 가구를 만드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서투르게 휘두르면 손을 내리쳐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망치를 얼마나 세게 휘두르느냐가 아니라 못을 향해 얼마나 정확하게 내려치느냐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7가지 대안을 당장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고 있었던 실수 하나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의자 스쿼트로 자세를 교정해보고 1만보 대신 20분 걷기의 질에 집중해보고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100년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해야 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명품입니다. 명품은 그에 걸맞은 섬세하고 현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동이라는 최고의 관리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당신의 몸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고통 없이 오랫동안 빛나게 하십시오. 진정한 건강 장수의 여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